자, 안녕하세요. 이 이상 더 위대한 삶은 존재할 수 없다. 붓다술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부처님께서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는 그러한 내용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왕궁을 이제 동쪽문으로다가 나오셨고 그때 마부 차익과 같이, 그러니까는 차익, 그 다음에 건척이라는 말을 타고 차익과 같이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생각보다는 멀리 그렇게까지 빨리 이동하지는 못했을 거다 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차익을 데려왔다는 게 또 다른 변수를 줍니다. 차익이 돌아가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삭발을 하고 출가하셨어요. 왕자께서 출가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왕이 그렇게 물어봤겠지. 어디냐? 그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차익이 거기서 내 오른팔을 자를지언정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됐을 거거든. 왜냐하면 지금 두려워요. 왕자가 떠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은 없고, 그 다음에 왕이 어디냐를 물어봤을 때 제가 모르는데요를 시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나중에 신하들을 보내서 부처님하고 만나는 그런 대목들이 연결이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저는 차익하고 관련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익이 불었지. 차익이 불었지. 그리고 출가하시고 나서 삭발한 뒤에 이렇게 옷을 바꿔 입는 사건. 그러니까는 동문 출가, 동쪽 문으로 출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삭발을 하시고, 시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삭발. 그 다음에 차익이 돌아가고, 차익 실현. 차익이 돌아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는 사건이에요. 자, 여기 보면 요 사냥꾼이 있는데 사냥꾼이 가사를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저는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사를 입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수행자가 버린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사냥꾼이 왜 입고 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직 이제 속복은 왕자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겉옷은 이제 벗어서 좋고, 망토 같은 건 좋고, 옷은 지금 좋은 걸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사를 입고 있는 사냥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언밸런스한 거지 이게. 도포 쓰고 마치 도포 입고 갓 쓴 형태인 거야. 야, 너 사냥꾼인데 왜 수행자의 옷을 입어? 그러니까 뭐냐면 위장복인 거야.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산속에나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동물들이 볼 때에도 동물이 그거 인지하거든요. 우리나 개나 고양이 키워보면 진짜 지 이뻐하는 놈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자기 이뻐하는 사람이 오면 밑에서 1층에서, 내가 3층에 살고 있어도 1층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그 문가로 뛰어나가요.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랑 별로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와도 쌩깝니다. 아니야, 진짜야. 키워봐. 야, 이게 뭔가 알고 있구나.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서 동물들도 저런 가사를 입은 사람, 가사가 누더기거든요. 누더기. 여러 가지 조각천들을, 가사가 뭐냐면, 가사가 괴색이라는 뜻이에요. 색깔을 무너뜨렸다라는 뜻이고, 어떤 특별한 복장이 아니에요. 특별한 복장이 아니고 그냥 누더기입니다. 옛날에 천은 되게 비쌌어요. 천, 기름, 염료 이런 것들은 다 비쌌어요. 향신료 이런 건 다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가사는 뭐냐면 쓸모없는 조각천을 기워 입는 거를 가사라고 합니다. 쓸모없는 조각천이 뭐냐라고 하면 세상에 안 비싼 천이 어딨냐.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반지꼬리 같은 데다가 천이 귀했기 때문에 천조각 같은 거 이렇게 모아놨었어. 그리고 애들한테는 그런 거를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마치 무지개떡처럼 색동저고리 같은 걸 해줬죠. 그러면 천값도 좀 절약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짜투리를 가지고 재활용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알록달록해지면 귀신들이 잘 못 붙는다. 귀신도 컬러감이 있는데 귀신을 뭘로 보고 뭐 그런. 그러니까 일반인은 색을 쓸 수 없어요.
설색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색을 쓰는 건 신분이 있는 사람만 쓴다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다 흰색만 쓰는 거고 색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색을 쓸 때는 결혼, 혼례 때 색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색을 못 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게 약간 용인이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어린애도 그 색동저고리 같은 걸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무당이 색을 쓰죠. 그거는 무당이 예전에는 높았던 사람들이 그 유풍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절에 가보면 단청 이런 색을 쓰죠. 가사도 색인 거고 장삼이 원래 이거 회색인데 이거 회색 아니고요. 원래는 녹빛이에요. 쪽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녹나의상 홍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녹색 장삼 위에 빨간색 가사를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계종하고 태고종이 분규를 일으키고 정화하는 과정에서 대처승들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이 개송은 조계종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 조계종은 그때 가사 빨간 가사는 태고종이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녹나의상 홍가사라고 하는 개송은 잘 안 해. 근데 예전에는 장엄연불 할 때, 그러니까는 뭐 천도제 지내거나 사십구제 지낼 때 맨 뒤에 나무아미탑을 할 때 그 개송도 상당히 했었어요. 그래서 색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럼 조선시대 때 불교가 억눌려 있었는데 어떻게 귀합니까? 그 전에 거를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잘 나갔던 시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색은 황제만 쓸 수 있는 거고 조선의 임금도 쓸 수가 없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금색이다. 그리고 사찰의 단청이 절 단청이 왕궁 단청보다 더 화려하다. 그걸 금단청이라고 합니다. 금단청. 비단금자를 쓰는 거예요. 비단이 수놓아진 것처럼 굉장히 화려한 단청. 그게 경복궁이나 이런 데보다 사찰 단청이 더 화려해요. 그리고 절은 99칸 룰에서 그걸 넘어서도 된다. 그걸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에는 전자를 쓰죠. 대웅전, 비로전, 이런 식으로 전자를 쓰죠. 원래 왕궁에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정집에도 전자를 못 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예전 유풍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를 시전하지는 못합니다. 색을 못 써. 색을 못 써.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만 일반인들에게는 색을 좀 주는 거죠. 색을 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색이 굉장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찰에 와서 단청이나 사천왕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색 막 이렇게. 그럼 그런 걸 보고 무섭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 오랜 세월을 세세생생 약간 천민과로 살았다. 그런 걸로 약간 포근하다 이러면 내가 전생에 약간 귀족. 좀 색이 흔한 데서 살았다. 그래서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이렇게 원색 계열이 그걸 단청이라고 합니다. 붉을단 푸를청이에요. 얼룩덜룩하다라고 하는 건데 단청인데 그런 식의 원색들을 쓰는 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저 양반들 아니면 왕 복장 밥새우는 빨간색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급제자는 또 예전에 홍포 하잖아요. 홍포, 빨간 포. 그래서 그 홍포 사건으로 해서 차 마시고 과거급제했어요. 이렇게 해서 중국 무이산에서 그 홍포를 덮어줬다. 그래서 대홍포. 거기 가보면 그걸 가지고 조각도 만들어 놨어요. 무이산에 가면. 제가 그때 그 무이산에 그 무이암차라고 굉장히 그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무이산이 거기가 또 주자가 거기서 강학을 했어요. 거기 백록동 서원이라고 서원도 있고 그걸 우리나라 주세붕이 본따서 백운동 서원을 처음으로 만들고 그게 이제 사액서원 최초의 사액서원이고 그게 지금 소수서원이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무이구곡이라고 하는 이게 9개로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돌아. 그 기가 막히거든. 걸어가야 됩니까? 뗏목 타죠. 뗏목 타죠. 뗏목인데 왕대나무로 된 뗏목이. 이따시만한 대나무로 이렇게 쫙 뗏목을 만들면 거기에 의자가 또 쫙 있어. 그러면 이렇게 가거든. 기가 막히지. 되게 재밌어요. 근데 거기에 주자가 거기를 다니면서 무이구곡이라고 하는 또 시를 다 이렇게 구비할 때마다 시를 쫙 쓰거든. 그걸 또 도산이 또 그 퇴계가
태계가 그걸 또 본따 가지고 도산 12곡, 도산에 12가지 다 촌놈들인 거예요. 가보도 못 해놓고 막 그런 거 책으로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요리를 책으로 배웠어요. 뭐 이런 거 비슷하지. 책 한 번도 못 가보고 이렇게. 우리 또 그런데 또 다 가봤잖아. 그러면 그 차가 진짜 좋거든. 예전에 갔을 때는 거기 막 차 그 도구 막 파는 것도 굉장히 많고 찻집도 진짜 많았는데 제가 보살님들 모시고 갔다가 거기 간다고 모시고 갔다가 욕 많이 먹었죠. 왜 욕을 먹었느냐? 그렇게 차가 유명한 데를 왔는데 차 마시는 건 없고 눈으로 보고 빠지더라. 예전에 거기서도 욕 내가 한번 먹었거든. 경덕진 도자기 하면 경덕진 아닙니까? 경덕진 도자기야말로 어떻게 보면 도자기의 일본 도자기고 중국의 차이나가 되는 게 다 그 경덕진. 이 도자기 그 도자기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를 처음으로 만든 게 중국. 그리고 그 경덕진에서 조금 떨어진 데에 고령산이라는 산이 있어. 거기서 고령터가 발견되면서 드디어 이 도자기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령토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고령산에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가 도자기의 메카거든. 그래 내가 그 경덕진 도자기는 흙이 얼마나 좋은지 투명해집니다. 잔을 들으면 빛이 비쳐요. 굉장히 얇게 만드는 거예요. 걔네는 얇은 기술, 우리는 흙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게 얇게 못 만들었어. 그래서 나중에 고려시대 때 상감을 하거든. 파가지고 흙을 넣고 백토를 채워가지고 무늬를 넣는 도자기로 승부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산이 많으니까 유약 재료가 좋은 게 있어서 이제 비색 좀 이렇게 비색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 비치색이라는 뜻이 있고 비밀이라는 뜻이 있고, 비밀이에요. 비밀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천연적으로 안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지도 똑같은 거 못 구해. 아니 산에서 돌 주워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색을 내는데 똑같은 거 쉽지 않죠. 비슷한 걸 찾아올 수는 있지. 그리고 거기 찾다가 보면 더 이상 없을 거야. 그러면 색감이 좀 바뀌는데요. 그러면 원래 물건이 다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 했지 뭐. 그래서 뭐 그렇게 가는데 그 수중금인가 거기 보면 그게 나와요. 고려의 청자야말로 최고다. 다 이렇게 그 휘종이 딱 평가를 하면서 고려 성자가 쫙 떠오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가 한국 반도체 최고예요. 뭐 이런 거 한번 해준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 경덕진에 갔는데 열심히 설명만 해주고 자 갑시다. 물건 파는 데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쇼핑에 큰 관심이 없어요. 쇼핑에 아니 여기까지 와놓고 물건 파는 데는 안 가고 이 사람이 지금 그게 이제 보살님들하고 저하고 약간 역사의 현장이면 됐지. 나는 이 주의. 근데 왔으면 하나라도 기념품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사든가 말든가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이렇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무의암차 가보면 딱 보는 순간 그 무의산은 딱 보면 저기 차 잘 되겠다. 라는 게 있어요. 배수나 이런 비 오는 강우량이나 대충 이렇게 자연지세를 보면 차가 물이 잘 빠지고 강우량이 어느 정도 나고 그 다음에 약간 습진데 그러니까 안개 같은 거 자주 끼고 이런 데거든. 그리고 그게 바위 틈에서 나면 차 맛이 훨씬 좋아. 일반 흙에서 나고 뭐 비료 주고 이러면 뿌리가 다 위로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야생으로 다 이렇게 하면 딱 보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어. 그리고 그게 이제 제대로 영양 못 먹는 애들이거든, 차가. 그래서 직근으로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주변에 먹을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하지. 그래서 그게 모래흙 같은데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점질성 있는 그런 데 잘 안 살아. 좀 물 빠짐이 좋은데 이렇게 산다고. 가보면 딱 그래. 근데 무의산이 구경하기는 좋은데 산이 신령하진 않지.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산, 에너지가 있는 산은 화강암 덩어리로 되어 있는 산이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 통돌이면 최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중국의 화산 최고입니다. 2000m짜리 화강암.
한방입니다. 한 방짜리야. 그래서 그거 에너지가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이산 생긴 거는 진짜 말 귀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신령한 것 같은데 가보면 그 푸석푸석 돌입니다. 다. 만지면 이게 푸석푸석 다 깨지는 돌이에요. 그런 돌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근데 무이산에 가도 약간 그런 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큰 인물은 안 나겠다. 연산 아오에해라고 육상산하고 주자하고 한번 붙었어요. 논쟁이 붙었는데 육상산이 그때 그 인신공격을 하지. 육상산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육상산 좋아하거든요. 아마 거칠 것 없는 사람이야. 천재인데 제가 그 얘기 제일 어떻게 보면 좋아한다라고 말할 때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 마음이 우주가 내 마음이다. 그게 육상산. 그러니까 탁 터져가지고 사람이 통이 커요. 그래서 전체를 막 쓰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뭐 마음을 잡아야 된다.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하심해야 된다. 마음은 통째기 때문에 내려놓고 보는 대상이 아니에요. 마음은 쓰는 대상이지. 네, 마음이 하나지 마음을 뭘 어떻게 하고 뭘 보고 자시고 그렇게 하는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네가 마음에 대한 개념 규정 자체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상산에 약간 그 호연직이 있는 사람이거든. 굉장히 다 활달한 사람이고 주자는 꼬밀꼬밀해가지고 요게 맞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약간 반도체 같은 거 하는 사람. 계산 막 해가지고 야 0.002 틀렸다. 그러면 육상산이 뭐라고 그러냐면 에라이 꼼생아 이렇게 좁쌀 같은 놈. 근데 보통 사람은 그까지 얘기를 안 하죠. 육상산은 하고 남습니다. 거칠 것이 없어. 그래서 주자가 그때 상처를 좀 받았어요. 주자는 약간 인격자이기 때문에 저 건너문 거 아니요? 이렇게 비판하면 되거든. 그런 걸 육상산을 비판할 때 어떻게 비판하면 되냐면 옛날에 그 헬시의 비판이라는 게 있어요. 헬시가 장자를 비판할 때 뭐라 그러냐면 크기는 한데 쓸모가 없다. 크기는 한데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말은 커. 대단히 뭐라 있는 것 같아. 현실적으로 근데 뭐? 라고 하면 그때 헬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우리 집에 내가 초가집에 박이 열렸는데 이게 크더라고. 그래서 딱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가지로 쓰기에는 너무 크고 편편해. 바가지로 쓰려면 물이 들어야 돼. 너무 크니까 이거 잘라놓으니까 이거 이렇게 너무 편편해. 그렇다고 뭘 담기에는 견고하지 않아? 야 이게 어정쩡하게 크기만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말하는 게 뭐 대단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 허학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거지. 그렇게 비판하면 돼. 그러니까 육상산을 공격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공격하는 거거든. 근데 주자는 또 사람이 약간 인격자이기 때문에 대놓고 그 얘기를 못해요. 육상산을 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걸리면 주자가 손해보죠. 상처 많이 입었을 거야. 탁탁 박힌다. 그리고 육상산 같은 과들이 또 그런 얘기를 들어도 상처 안 받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또 바로 털어내요. 네가 활을 쏴봐라. 나를 통과해 갈 것이다. 뭐 이런 쪽 주의자거든. 쏘면 뭐 할 건데? 또 이렇게 나오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육상산이나 이런 계통 좋아하거든. 멋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약간 예술가 같고. 그럼 막 책을 쓰느냐? 책도 많이 안 써. 왜? 사는 게 재밌어. 사는 게 재밌어. 자,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거는 다 비싸. 그리고 조각도 예전에는 귀해요. 노동 집약적인 거기 때문에 귀해. 지금하고는 달라. 그래서 천인데 버려지는 천들이 있어요. 그거는 상서롭지 못한 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제 시체를 감쌌던 천들. 그러니까 인도는 화장을 하기 때문에 시체를 이렇게 미이라처럼 뚫뚫 감아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일단 감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명정을 덮거든요.
근데 명정은 걷어냅니다. 그리고 화장을 들어가요. 아마 옛날에는 시체도 안 감았을 거예요. 감는 것도 좀 아깝지. 돈이 없지. 쉽게 말해서. 돈이 없지. 그럼 그냥 화장, 보이는 상황에서 화장을 할 거예요. 지금 저 바라나시 가트나 이런 데 화장장에 가면 이렇게 시체가 감겨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명정이 덮여 있고. 그래서 명정은 걷어서 놓고 이렇게 한다. 근데 그 시체를 덮었던 그 명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그건 아무도 안 가간대. 좀 찝찝하잖아. 찝찝하잖아. 그리고 재단에 썼었던 재단 테이블보 같은 것도 그때는 쓰는데 인간의 그 굉장히 특이한 구조가 있어요. 그 조건 속에서는 신성한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거를 아무도 선호하지 않는 조건이 있어. 이런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저 네팔에 가면 쿠마리라고 있어요. 쿠마리. 예, 뭐 살아있는 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어린애가 뽑히는 거고 생리를 하게 되면 쿠마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뽑혀가지고 생리를 하는 나이까지 돼버리면 애가 아무것도 배운 게 제대로 없어. 사회생활도 못 해봤어. 그러니까 감옥 같은 데서 대우만 받고 자기 얼굴 마담 역할만 하는 거야. 얼굴만 가끔 이렇게 한번 내밀어주고 환호하면 이러면서 들어오고 계속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생리를 하면 이제 부정하다 그래서 쫓겨나거든. 그리고 새로운 쿠마리를 뽑아. 그러면 걔가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쿠마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아무도 결혼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취직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뭐 일을 할 수도 없게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 약간 뭐 거리의 여자처럼 이렇게 해서 가장 비극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거지. 가장 신성한데도 불구하고 막상 거기서부터 이탈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재단에 쓰는 그러한 신에게 제사 지내는 어떤 탁자 테이블 같은 경우, 테이블보 같은 경우도 한번 신성을 거친 물건이어서 좋으니까 가져가야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집에 놓으면 이거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되면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천들을 기운 게 그리고 쥐나 소가 입으로 이렇게 씹은 천이 있대. 그건 뭐 있을 수 있겠지요. 쥐가 이렇게 옛날 구멍 뚫는 거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재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런 천은 버린대. 그래서 그런 거를 누더기로 기운 게 가사입니다. 그리고 저 가사를 또 가사와 관련해서는 뭐가 있냐면 그게 명정이나 시신을 덮는 명정이나 그런 재단 테이블보는 있잖아요. 화려해요, 색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워 입으면 이게 얼룩덜룩 빨록파 이렇게 색이 예전으로 올라갈수록 색은 원색일수록 권위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색이 워낙 흔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색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원색을 하면 촌스럽다고 생각하지. 지금은 약간 부드러운 색, 파스텔 톤이라든지 약간 부드러운 색들을 좋아하고 그건 색이 흔해져서 그래. 근데 이게 천연적으로 색을 내는 데 있어서는 그런 강렬한 색이 선호하던 색이에요. 그리고 저런 시절에는 다 저게 강렬한 색이에요. 그런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막 이런 걸로 광대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진흙에다가 넣어요. 진흙을 약간 물을 풀어가지고 되직하게 놓고 거기다가 짱 박아버리면 이게 천연염색이기 때문에 색깔 자체가 다 죽어요. 죽어버려. 그걸 괴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게 이제 약간 노란 황토 계열에서 하면 약간 노란 승복 같이 나오는 거고 가사가 나오는 거고 약간 빨간 황토가 되면 빨간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도에서 명정을 쓸 때 남자 여자의 명정이 빨간색과 노란색이 있어요. 그렇게 성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됐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장에 보면 색을 죽이는 방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황토가 되게 많아요. 가보시면 황토가 되게 많아. 그래서 거기서 좀 이렇게 밑에를 좀 땅을 좀 파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두어 사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 좀 붓고 이렇게 드드드 해놓고 저 천을 갖다 박잖아요. 그러면 염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천하고 달라서 요즘 천하고 달라서 화학염색이 아니기 때문에 천연염색이니까 색이 죽어버려요. 뭉개져 버린다고. 그래서 색이 뭉개졌다 그래서 괴색이에요. 그 괴색의 인도말이 가사입니다.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가사를 누가 입느냐? 사냥꾼이 그걸. 그러니까 저 가사는 되게 쌉니다. 저런 누더기는 팔았을 때 가치가 전혀 없대. 누더기 그냥 가장 싼 누더기야. 그래서 팔았을 때 가치가 없대. 율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전 이상이면 도둑질이라고 하거든요. 투도죄에 걸리는 게 오전 이하면 괜찮아. 오전 이상이면 도둑질. 그럼 오전이 얼마냐? 바늘 하나 정도를 살 금액이래. 근데 저런 누더기는 그 바늘 하나 값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재화 가치가 거의 다 손실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누더기를 입는 게 아니고 한 6m 정도 되는 이렇게 긴 통천을 입어요. 이걸로 김밥처럼 말아 입거든요. 로마 원로원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게 좋은 건데 중간에 이렇게 기운 게 많을수록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기워도 별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는 많이 기운 흔적이 많을수록 싼 옷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런 거는 통천은 아예 기운 흔적이 없고 한 필로 그냥 쭉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를수록 돈이 쭉쭉 떨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그런데 누더기면 재화 가치가 0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거 유풍 때문에 나타나는 게 천의 무봉이라고 하늘 옷은 기운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 인도풍 옷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한복도 비싼 옷은 기움을 안으로 접어넣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도 이렇게 기운 거잖아. 여기 지금 팔 기웠겠지. 이렇게 하나로 짜진 않았겠지. 근데 요거를 안 보이게 안으로 말았잖아. 그러니까 꼬매고 뒤집잖아, 우리가. 그게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밖으로 노출되는 옷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박음선이 이렇게 쭉 노출돼 있잖아. 예전에 한복은 요거를 하나씩 이렇게 따가지고 이게 홀치듯이 이렇게 따서 밖에서 볼 때는 안 보였어. 한복 좀 입어보신 분은 다 알아. 그래갖고 조금만 잘못해갖고 어디 눌려가면 두둑 터져버린다고. 아니, 진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기운 것이 안 보이게 하는, 그게 비싼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걸로 가치를 따지지는 않아. 상황이 또 바뀐 거니까. 그렇게 안 보이게 하려면 손이 훨씬 많이 간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가사는 재화 가치가 없어. 그리고 저런 걸 입은 사람들이 산속에서 수행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걔네를 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인식하면서 사냥꾼 얘기하는 거다. 지금 사냥꾼 얘기하는 거다. 사냥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입었더니 위장복으로 좋더라. 그래서 훨씬 가까이 갈 때까지 활을 땡길 때까지 애가 좀 방심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그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누더기는 수행자의 옷인데 가사를 입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수행자의 길에 오른 사람인데 내가 당신과 옷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사냥꾼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싼 옷이잖아. 왕자 옷인데 지금 A급 명품 아니겠어. 옷 바꾸면 이게 지금 사슴 100마리 값은 나오겠구만. 그래서 바꿨대. 그리고 저게 이제 부처님 전기로 들어갈 때는 저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에요. 근데 저 사건이 되게 아름다운 건 뭐냐면, 부정성, 그러니까는 정위가 아닌 거예요. 정의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사냥하는 사람이 가사를 입고 있는 거는 정당하지 않은 거지. 그 정당한 거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꿈으로써 둘 다 정당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 자체가 사냥꾼이 입었을 때는 부정한 옷이 될 수 있지만 다시 수행자가 입었을 때는 다시 정당성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건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당신이 입은 옷하고 사냥꾼하고 바꾸는 거고, 불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 전기에 보면 이때 정거천이라고 하는 신이 나와서 세 종류가 나옵니다. 언제나 똑같이 나옵니다. 세 종류가. 정거천은 환기용이에요.
출가하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환기해주는 계속 그런 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사천왕은 실무진으로 말 발도 밟아야 되고 받쳐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제석천은 이제 말을 끌고 가는 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셋이 나오는데 이거 정거천이 이렇게 변신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마 사냥개일 겁니다. 사냥개 하나 끌고 그 다음에 사냥 이렇게 하고. 자, 이거 이제 통도사 설산수도상도 훨씬 더 복잡해요. 앞에 지난 시간에 봤었던 것도 훨씬. 머리 지금 이제 삭발하잖아요. 네, 삭발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림이 약간 좀 이렇게 오래돼서 벗겨져서 그렇긴 한데 삭발하는 지난 시간에 나왔던 사진 자세하고 똑같아요. 다리도 이렇게 올리고 원래는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앉는 자세하고 걸터 앉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삭발을 하고 여기 앞에 차익이 웃자 쓰거나 이러면서 지금 좀 울고 있고, 그다음 백마라고는 설정이 제대로 돼 있죠. 지난 시간 거는 적토마 나왔죠. 적토마. 그리고 이 옆에 제석천이 서 있어요. 제석천이 서 있어요. 제석천이 저 삭발한 머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탑을 만들었대. 저 출가라고 하는 게 삭발이 출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출가제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에 가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의 4대 성지 그러면 탄생 룸비니, 그 다음에 성도 깨달음 붓다가야 그 다음에 첫설법 바라나시 사르나트입니다. 녹야원. 그 다음에 열반 돌아가시는 거 인멸 열반 쿠시나가르. 이렇게 네 가지가 모여져 있는데 우리나라 부처님의 4대 명절은 탄생 4월 8일, 깨달음 12월 8일, 첫설법 없고요. 그 다음에 열반 2월 15일, 그 다음에 출가제일이 있습니다. 출가가 2월 8일. 그래서 출가하고 이 첫설법하고 두 가지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첫설법은 교단의 시작이고 출가는 수행자의 시작이에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왕자에서 수행자로 변화됐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직장을 안 다니고 사업을 시작했다거나, 안 그러면 뭐 지금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이 아니고 정당이 된 시점, 정치인이 된 시점. 대통령이 되는 거는 붓다가의 깨달음하고 관련되는 거죠. 정점.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로서 뭐가 중요하냐, 교단이 중요하냐. 근데 생애라는 개념에서는, 그 사람의 삶이라는 개념에서는 출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 교단은 덧붙여진 거고,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차린 거고, 출가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향성이 바뀐 거잖아. 굉장히 크지 않아요? 인생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인생에서만 보면, 전체 불교적 시각에서 보면 첫설법이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교단이라고 하는 게 불법승의 승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까 그 사냥꾼입니다. 활 들고 있죠, 활. 저랑 바꾸나요? 저랑 바꾸나요? 이렇게 활 들고 있는 거 있어요? 재밌어. 여기서는 지금 이제 아까 지난 시간 그림에서는 차익이 좀 약간 천진난만하게 그래요? 이러는데 지금 아이씨 큰일 났네. 막 이러면서 지금 절단 났네. 야 이거 협조하는 거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잠깐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이게 뭔가요? 머리를 밀고 있네요. 아유 이게 현실인가? 이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겠죠. 출가를 차익에게 얘기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걸 밑에 사람한테 얘기하고 갈 정도의 상황은 아니에요. 차익이 지금 울면서 이제 돌아오는 거죠. 말 끌고. 에라씨, 이거 다리가 안 떨어지는군요. 이러면서 지금 오고 있잖아. 여기. 이제 돌아와서 왕궁에서 얘기를 하니까, 정반왕이,
아들을 찾아서 이제 보냈어. 그런데 안 온다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음식을 좀 고생을 하니까 음식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찾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찾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왕자님 어디 가셨대? 어디 가셨대? 그러니까 요 두 사람이 여기 다른 수행자거든요. 저 짝으로 가봐요. 혹시 이러이러 한번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저 짝, 저 본 것 같은데, 이거 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결국 음식도 지금 이제 가져가는. 아이고 이 바지 음식이에요. 이러면서 지금 막 이렇게 싣고 가는 거고. 아유 우리 왕자님 고생하신데 이렇게. 여기서 지금 돌아가입시다. 아버지가 오시래요. 막 이렇게 막 대신들이 얘기하니까 안 가. 지금 이렇게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림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어. 대충 알 수 있어. 여기 음식 갖고 가는 거 되게 재밌잖아. 수레로 실어가지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대. 그랬더니 그 뒤부터 이제 두 가지 설정이 나와요. 하나는 이제 요 세 명의 스승을 만나죠. 스승을 찾아서 바까바, 아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부타. 그리고 이 바까바는 고행주의자. 요분들한테 6년을 배웠다는 썰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한테 잠깐 배우고 6년 동안 고행했다. 그러니까 6 플러스 6이라는 설정이 나오고 이분들에게 배운 게 6년 플러스 6년 혼자 고행.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나갔다라는 설정이 있고 하나는 다 합쳐서 퉁쳐서 배운 것까지 퉁쳐서 6년 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설정이 나옵니다. 결국은 뭐냐? 고행주의가 시작입니다. 고행이 시작입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 만난 선생님이 바까바거든요. 고행주의자입니다. 점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집 떠나면 고생이다. 파키스탄 라오르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불상이에요. 저거는 간다라 특별전 할 때도 반출이 안 됩니다. 저게 A급 중에 A급입니다. 그리고 인체 사실적 이해, 해부학적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일반적으로 저렇게 못 만들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반듯하지 않아. 근데 바꿀문 사람은 반듯하지 않대. 그리고 인간은 전혀 완전히 반듯한 거는 아니래. 제가 예전에 논문 쓸 때 초기의 불상에는 정수리에 구멍을 뚫어서 사리를 보관했다라고 제가 쓰고 그 사진도 딴 것도 올렸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뚫려 있어요. 여기다 사리를 모셔요. 우리는 배에다가 배에다 모셔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여기 또 보시면 지금 손 봐봐. 여기 지금 왼손을 올리고 있는 아주 특이한 모습. 원래는 오른손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왼손을 올리고 있는 뭔가 지금 굉장히 특이한. 그리고 밑에 보면 불의 제사 지내는 이제 배화교도들, 불을 숭배하는 사람들. 저 불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부처님이 이제 처음으로 깨닫고 나서 만나죠. 우르벨라 가서 그리고 그 우르벨라촌에서 부처님이 고행을 하세요. 그리고 수행도 하시고 그 근처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게 재밌게도 설산수도상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눈이 안 보입니다. 거기서 부처님이 수행하셨다는 데서 히말라야에 눈을 볼 정도면 거의 슈퍼맨입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고행과 관련된 이야기 바까바 고행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그 다음에 고행이 수행이 되나?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